정봉주의 정치쇼 3부 들어가겠습니다. 여의도를 탈탈 턴다. 여의도 탈곡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SBS 원일이 선임 기자. 안녕하세요, 원일입니다. 예, 뭐 돈 벌어 요즘 바빠요. 아이고 예. 상암동에서 날라오고. 네. 헬기 타고 오셨죠? 날라왔습니다. 예.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님 예,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전 의원님들더라도 기자분들도 전 의원님 하는 분들보다 그냥 의원님이라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아, 보통 의원님이라 그러죠. 그럼요. 한 번 네. 의원은 영원한 의원이에요. 그럼요. 우리가 해병대 출신 아니에요. 그럼요. 예.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정봉주 의원님. 예. 자, 월요일 아침 힘이 되는 문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택시기사님들, 버스 기사님들 그리고 일하시는 주부님들 공장에서 함께 듣는 분들, 회사에서 함께 듣는 분들, 단체로 듣는 분들 문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1035로 문자 폭탄을 보내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문자 폭탄. 우리 사랑합니다. 문자 폭탄 사랑해요. 문자 세례. 이제 말이 바뀌었어요. 문자 세례. 박인정님, 와, 국방장인 관자가 생략됐네요. 국방장인. 장인. 예. 아, 국방장인 김광진 의원님 반가워요. 반가. 3359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탈곡기 시간이네요. 원조 탈곡기 원일이 기자님 제가 참 애청합니다. 탈곡기 좋아요. 영혼 탈곡기. 그래서 이게 우리 청취자분들이 정치를 잘 이해하고 네. 잘 알게 되는 거. 그게 대한민국 발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발전하죠. 예.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250분 모시고 네. 노무현입니다 영화 봤어요. 아, 네. 제가 쐈어요. 오. 200만 원. 박수. 아, 제가 지금 10번은 넘어 쏜 게. 그때 뭐 자백 나올 때도 쏘고 귀향 나올 때도 쏘고 막 쏩니다 그냥. 김영란법 대상자가 아니시니까. 아, 그렇죠. 그리고 1대1이니까. 네. 한 명 8,000원이니까. 예. 예, 1대1이니까. 그래 우리 그 이제 제 방송 듣는 사람들 중에 이제 뽑았고 막 하고 그러는데 야,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너무도 수준이 높아져갖고 이제 어디 갖고 우리가 특강도 못 하겠어. 예.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수준이 높아졌냐 그랬더니 정치쇼 듣고요. 아. 이러는 거예요. 네. 정치쇼 중에 뭐예요? 그러니까 탈곡기 듣고요. 아니, 저도 많이 그런 걸 느껴요. 뭐, 저희 탈곡기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치 의식 수준이, 뭐 저희가 이렇게 뭐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은 날카롭게 지적해 주시는 상당히 수준 높은 수준까지 올라오셨습니다. 예. 우리 후배 변호사가 한 2, 3년 전에 헌법 특강하러 한 자치단체장 가는데 10명인가 15명 왔대요. 이번에 서울에 있는 한 구청에 갔거든요. 200명 넘게 왔대요. 헌법 특강에. 네네. 요즘 이런- 서점 가면 헌법 관련한 책들이 엄청 많이 나요. 초등학생용 헌법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예. 이런 국민들을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으니 이게 지금 저 쉽게 넘어가니까 당연히 오늘 안 주제가 되죠. 인사청문회? 예. 예. 그게 제가 워싱턴 특파원 시절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때가 바로 그 유명한 레니게이트 사건 났던 거예요. 법무게이트. 레니가 우리 영어 잘하시는 정봉주 도사님 그 가정부 뭐 이렇게 해석되죠. 예. 집에서 일하시는 분. 예. 근데 미국은 이제 백인들 워낙 그 임금이 비싸니까 가정에서 이렇게 허드렛 일 하시는 가정부들 대부분 다 히스패닉 불법 체류자들 많이 쓰잖아요. 맞습니다. 필리핀 예. 분들 많이 쓰시고. 그런데 법무장관 후보자가 당신 불법 체류자 레니로 써지 않았냐 이 질문 나와가지고 그거 하나로 날라갔잖아요. 낙마했어요 그냥. 그다음에 또 한 분. 야 우리로 따지면 하이패스 같은 거 있잖아요. 하이패스. 예. 그 미국은 좀 용어가 다르긴 해요. 예. 이지패스라고. 근데 이게 기계가 고장 나가지고 그 뭐 2불짜리 2달러짜리 이런 게 몇 개가 좀 누락이 됐어요. 못 낸 거예요, 그거를. 그렇지. 잊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낙마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느낀 거, 야, 미국의 공직에 대한 인사청문 기준과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논란이 이게 뭐 심각하냐 안 심각하냐 이게 지금 기준이 맞냐 틀리냐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예. 애초부터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면 이거는 어차피 얘기가 안 되는 거다. 60년대 70년대 고도 압축 성장기를 달려온 대한민국 사회에서 예. 위장전입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탈탈 털기 시작하면 공직에 나가서 살아남을 사람 한 명도 없다. 농담 삼아서 고 김수환 추기경님 갖다 인사청문회 앉혀놓으면 총리 인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어허. 그럴 정도로 여야 의원들이 이 기준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은 이게 이제 본질이 이 기준이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예.
이제 공언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걸림돌이니까 해법을 알겠습니다. 찾아야죠. 예, 그 내용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고해성 사고 들어가야 돼요. 5개 네. 걸리는 거 있어요, 없어요? 아 있죠. 왜 없겠어요. 저는 없는데. 있겠죠. 저는 없는데. 없어요? 예. 진짜 없어요? 없는- 주소 찾아봐요? 주소 없을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저는 집이 없으니까 뭐 특별히 문제될 만한 게 없고. 예. 그다음에 군대 집이 갔다 없어요? 왔고. 예. 군대 갔다 왔고. 예. 그다음에 논문을 안 썼으니까 표절을 안 했고. 오호. 예. 부동산도 없으니까 특혜 안 했고. 예. 뭐 될 것 같은데 근데 왜 안 불러주냐 이거예요. 부모님이 재력가시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그거 한 거랑 저랑 상관이 아직 안 아니잖아요. 넘어왔어요? 그럼요. 넘어올 예. 땐 상속세하고 증여세 받으신다요. 아직 안 받았으니까. 네. 근데 제가 제가 왜 있다고 말씀드렸냐면 예. 저희는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서 돈이 없으니까 이사를 엄청 많이 다녔을 거 아니에요. 전셋집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그랬는데 저도 기억 안 나는 주소가 하나 있는 거예요. 어느 동에 어. 기억이 정말로 안 나요. 술 먹고 옮긴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거기에 무려 7개월이나 거주를 한 걸로 돼 있어요. 오호. 그래서 제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우리가 여기 살았었냐? 안 예. 살았었대요. 어머. 그럼 이거 뭐냐? 모르겠다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요. 한 20년 됐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야에서 최순실 씨가 옮겨놨던 거 아닐까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는 이제 공직자가 아니니까 별 문제가 없지만 공직자들 이렇게 되면은 이거 문제 되겠다 싶은 거예요. 아니 왜냐- 그분들도 다 그때는 공직자가 아닌데 그렇죠. 갑자기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언제 지금 또 전화 제가 그래서 받을지 그 말씀 모릅니다. 드리려고 아니 그런 1, 거예요. 2부에서 우리가 이제 2부에서 다 양심선언을 하고 갔는데 예. 버벅거렸어요 다. 어디 하나씩들 걸렸던 것 같아요. 의원님들, 네. 현역 의원님들 네 분 나왔는데 네. 저는 병역 면제 예. 감옥 갔다 왔으니까 왔으니까. 대신 그다음에 세금은 몇 번씩 밀린 적은 있죠. 세금 탈루하셨구만. 탈루는 아니죠. 아니 늦게 낸 거. 탈루는 안 낸 거고. 안 낸 거고. 아니, 탈루했다. 지연. 늦게 내는 거를 다 뒤에 그냥 세금 냈다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럼요. 그럼 세금 탈루 있어요. 그럼 있죠. 또 위장 전입은 안 가서 사는데 애 보내느라고 주소 옮겨놨어. 그게 이른바 위장전입. 그게 교육형 위장전입 아니에요. 지금 근데 새로 그것도- 신조어가 뭐 생활형 위장전입이 때문에 위장전입 종류가 왜 이렇게 많아요? 보세요, 기자 아저씨. 그것도 학군이 좋은 데로 갈 때 그게 교육형 위장전입이지 더 시골로 보내는데 무슨 그거네요. 국방장관 이건 생계형 그 방산 비리다 이렇게 예, 말하는 거랑 그러니까요. 비슷한. 예, 그래서 이게 저처럼 그냥 자복하세요. 다 자복했어요. 네. 난 다 있다고. 그러니까 삼가랑을 한 거야 일단. 어우. 자 이영은님, 속 시원하니 인정하시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고요. 문자 세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예린이 원일이 기자님 볼수록 매력 있는. 자 4009님, 김강진 의원님 같은 8일 닭 뛴 게 자랑스럽습니다. 진심 멋짐이 넘쳐요. 아 여기다 왜 그 나이를 공개하세요? 나이도 이게 뭐 저 청문회감이야? 아유. 자 청문회 역사. 예. 청문위원 된 적 있었어요, 없었어요? 제가 무서운 사람들은 다 해봤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했고 와우. 국방장관, 국정원장, 합참의장, 이야. 뭐 하여튼 좀 센 그래서들- 사람들은 많이 오. 해봤죠. 그래서 우리 김광진 의원님 이렇게 무서워들 하시는구나. 오. 네. 야, 그럼 청문회 조승사자네. 근데 다들 통과했어요. 한 명만 낙마했습니다. 누구요? 국방장관 중에 김병관 그 후보자라고 예. 그 핸드폰 고리에 박정희 대통령 사진 이렇게 달고 다녔던 걸로 유명했던 예. 예, 그분은 낙마했고 무슨 이유로 그때? 그때 그분은 많았어요. 뭐 부동산 문제도 있었고 예.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것에 있어서 오. 어, 좀 한 초기였는데 3관왕쯤 됐어요? 한 5관왕 다 찼나? 낙마로요. 예, 낙마 낙마는 이유가. 한 명. 그러니까 낙마 그분요. 이유가. 그분은 5가지 넘었을 거예요. 왜냐면 이중 국적도 있는데 네. 이분 전화번호 주세요. 친하게. 근데 제가 아. 20년 넘는 정치부 기자를 쭉 복기를 해서 옛날 기준으로 보면 정말 20년 전, 10년 전, 5년 단위로 끊어봤을 때 옛날 선배들이 보면은 지금 낙마하는 기준 보면 참 기도 안 차는 그러면 내용들이에요. 옛날 같으면 네. 뭐 언제부턴가 사라진 거 있어요. 농지법 위반 사라졌죠. 맞아요. 농지법. 예, 왜냐하면 위장전입이 옛날에는 제가 현역 기자를 이제 일선에서 할 때는 그냥 위장전입 그러면 그거는 무조건 농지법 위반이었어요. 시골에다가 주소 갖다 놓는 주소 거. 갖다 놓고 땅 사갖고 100% 부동산 투기였었죠. 부동산 투기자 땅이 이제 오를 때 예. 기다리면서 그렇죠. 그런데 아하. 어느 순간부턴가 교육형 위장전입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특목고 때문에. 아하. 그런데 지금은 이제 생활형으로 바뀌었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 우리 아들 딸한테 너무 고마워요.
특목고 갈 실력이 도저히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그래서 한참은 직불금 받는 것 때문에 그렇죠. 문제됐잖아요. 네. 그렇죠. 예, 직불금. 농사 안 짓는데 직불금 받는 거. 네. 그게 그냥 부동산 아니고요. 투기까지가 아니고 예. 그 돈까지도 받아쓴 거야. 그렇죠. 예. 그게 아니고요, 도사님. 예. 지금은 왜 특목고가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냐 하면은 예. 특목고를 가는 것이 이른바 명문대 가는 것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시장 논리가 적용하기 때문에 굳이 특목고 가려고 이 위장 전입을 안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제가 지금 역설을 하는 겁니다. 이게 자꾸 사람들의 선의만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교육제도 바꾸면은 예. 특목고가 이렇게 입시로 전락을 대고 그러니까 이게 위장 전입의 대상이 됐지만 이제 그렇게 안 하면은 사라지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예. 어떤 역사를 갖고 있죠? 왜 하는지 또. 예. 인사청문회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는데 예. 일단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이 이제 임명을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도 알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걸 국민들한테 먼저 좀 알리고 실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검증해보는 이제 시간을 갖는 것인데 도덕성 검증, 그다음에 정책 능력 뭐 이제 이런 걸 검증. 검증하죠. 그런데 인사청문회를 해도 꼭 국회에 비준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고 지금 그러거든요. 그렇죠. 국회 동의. 국회 동의가. 그래서 지금 이제 이낙연 총리 후보자처럼 국무총리는 인사청문회에서 결과가 나왔을 때 최종적으로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통과를 시켜줘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다른 장관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 보고서라고 이제 청문회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죠. 그때 보고서가 뭐 괜찮다 아니다라고 하는 그 채택 여부를 이제 상임위원들이 적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별로 좋지 않다. 이 사람은 대상자가 부적격하다라고 하는 부적격 의견을 달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은 할 수 있습니다. 장관들은. 그러나 국무총리는 의원들이 표결을 하죠. 예, 그렇죠. 무기명. 무기명. 그렇게 갖고 떨어지는 케이스도 있겠네요. 그러면. 떨어진 케이스들도 있었죠. 많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그 초기에 국정 동력 상실한 게 그 유명한 이제 김용준 위원장을 총리로 지명을 해서 처음엔 좋다 그랬는데 인수위원장했다가 국무총리로 지명을 네, 했는데 네. 줄줄이 사탕이었죠. 그럼요. 그때 그랬죠. 그다음에 DJ 때 생각해 보세요. 한나라당이 거대 야당일 때 뭐 예. 장대환, 장상 뭐 그냥 뭐 임명하는 족족 다 낙마했잖아요. 예. 박근혜 정부 시절도 한 서너 명이 줄줄이 안 된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럼요. 총리가. 네. 야. 제가 다 쉬어봤더니요. 낙마한 분이 박근혜 정부의 8명이에요. 8명. 그러니까 국정이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총리 장관 다 포함해서요?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저 웃으면서 할 얘기가 아닌 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도 이게 초반에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예. 진짜 성공하려면은 이게 총리 인준부터 잘 무난하게 돼서 이게 조각이 빨리빨리 돼서 국정이 팍팍팍 돌아가야 되는데 예. 여기서 덜컹덜컹 되면은 이게 국정 동력 상실되고요. 이게 대통령 인기 빠지기 시작하면 이거 좀 걷잡을 수 없는 거거든요. 미국은 네. 명단이 올라오면 청문회 넘기기 전에 미리 여야가 검증해요. 상세하게 비공개 검증을 해서 야 이거 올리지 말자. 네. 이쯤 되면 안 된다. 네. 그리고 여야가 합의돼서 요쯤 되면 한번 올려도 되겠네 할 때 올려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아무런 사전 조건 준비 없이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그런 제도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제도가 다르고요. 근본적으로 DNA가 달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미국 사회가 우리가 뭐 전부 다 뭐 저 사전적 그 이 바이블은 아니지만 예. 정치를 해야 되겠다. 공직을 해야 되겠다. 그럼 20대부터 관리 모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생활화돼 있는 거예요.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내 관리를 해야 되는. 음주운전하지 그렇죠. 않고. 우리 지금 이제 지금 보면은 이제 한 40대 공직자들은 대한민국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60년대생, 88년 올림픽 이전에 사회에 진출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 부동산 상승기 이런 그 고도 압축 성장기를 겪으신 분들은 거기에 서로 자유로운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다운 계약은 기본이죠. 네, 그런 문제가 좀 있죠. 다운 계약은 바로 1부, 2부에서 양심선은 다 나왔어요. 예. 왜냐면 그때는 불법이 아닌 시절이 그렇죠. 있었으니까. 네. 탈곡기니까 제가 공부해온 거 하나 좀 예. 말씀드릴게요. 공부한 거 원래 다 알고 있었던 거지. 제가 적어왔습니다. 그래요? 그 인사청문회를 그럼 누구누구를 해야 되는 건가라고 예. 하는 게 있잖아요. 일단 뭐 총리나 장관은 다들 이제 아실 거고. 헌법재판소장. 예, 그래서 소장뿐만 아니라 헌법재판관들을 합니다. 재판관. 그것도 그리고 국회 동의가 필요한 건가요? 동의는 아닙니다. 아. 예, 그리고 중앙선관위원, 그다음 중앙선관위. 방통위원장, 예. 국정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총장, 합참의장, 한국은행 총재, KBS 사장. 그 중에서 국회 동의가 필요한 거는 동의가 필요한 거는 지금은 그 국무총리. 국무총리. 예. 헌법재판소장도 헌법재판소장도 투표합니다. 투표해요. 예, 헌법재판소장도 감사원장도 감사원장도 하고요. 하고.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게 국회목회 대법관도 하잖아요. 국회목. 예. 국회목 대법관. 그렇게 해서 국회 인준이 필요한 자리가 무려 그 승인을 8자리나 해주는 돼요. 여덟 자리요? 예, 많아요.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8자리. 그걸 국무총리, 그다음에 감사원장,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소장, 그다음에 예. 대법관 국회목 국회목 두 있죠. 분. 예, 두 분 있죠. 예. 오, 그럼 여기 벌써 한 대여섯 명 나왔어요. 네. 그다음에 저기 방통위도 헌법재판소장. 그러면 국회 몫은 하겠네요. 방통위원. 투표해요. 방통위원. 방통위원은 인준 대상은 아니죠. 인준 대상 예, 아니고. 인준 대상은 아닌 걸로 제 기억나는데 예. 아니 근데 투표하는데 투표해서 지난번에 한 그래요? 명 부결된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김 예. 의원님이 투표하신 기억이 있으면 네. 그것도 맞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럼 요 8좌석 정도는 또 이게 우리가 뭐 달달달달 외울 필요 없으니까 네. 대체로 국무총리, 감사원장, 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장, 네. 대법원장은요. 대법원장 당연하죠. 대법원장도 예. 요 중요 직책, 즉 정부로부터 좀 그 독립되면서 독립성이 예. 요구되는 데들. 예. 자, 근데 방청이 가능해요 이게? 예, 방청 가능합니다. 오. 사실은 국회 거의 대부분의 공간들은 다 방청이 가능하고요. 비공개는 아니네요. 예, 요즘은 그 방송에서 중계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회 TV 등을 통해서.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국회 TV나 다른 언론을 통해서 실시간 중계가 가능한 것은 일반인도 방청은 다 가능합니다. 아하. 근데 사전에 각각의 상임위원이나 아니면 국회 그 본회의 같은 경우는 국회의장의 승인을 얻어서 방청권을 받아가야 됩니다. 자리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기 예. 때문에 신청을 해서 승인을 얻고 방청권을 받아간다. 예. 청문위원 해보셨어요, 우리 도사님? 저는 옛날에? 이해찬 총리요. 그때 해보셨어요? 그럼요. 저는 모든 청문위원 근데 저는 다 국민의 들어갔어요. 한 사람으로서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청문회잖아요. 예. 영어로는 히어링이고. 예. 퍼블릭 히어링. 예, 퍼블릭 히어링이잖아요. 예. 듣는 거잖아.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예. 근데 대한민국 국회의원, 청문위원님들은 질문을 5분조로 막 하고 대답 좀 하려면 나중에 서면 답변해 주세요. 예, 아니요로 답변해 주세요. 그럼 다음 질문. 본인이 막 얘기를 하고 질문만 있고 듣는 게 좀 부족한 측면은 좀 있어요. 너무나 의원 개개인의 시간이 너무 적어서 그래요. 그런가요? 그러면 7분, 10분을 주는데 질문 응답, 질의응답 다 합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 본회의장 질의는 몇 분이죠? 30분인가요? 본회의장 15분입니다. 15분이에요? 15분은 질문하는 시간만이거든. 그러네. 답변하는 시간 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답변하는 시간을 좀 빼주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질문 답변을 다 하니까 답변한 사람이 이러고 끌면 네. 속수무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그래서 정치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거를 어찌됐든 이낙연 총리처럼 부끄럽습니다. 참담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예.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건데 특히 교수 출신 분들이 그런 예. 분들이 많아요. 욱 해가지고 여기에서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서 이제 싸우려 들면서 입이 커져서 낙마하신 분도 있죠. 근데 실제로. 들을 척 충동 조절 들을 장애는 문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임명 후보자가 국민을 대리한 국회의원들의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꼭 그 사람들의 얘기가 또 아니라. 얘기되네요. 예. 네. 그 당신들 어떻게 생각하냐? 내정자 얘기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하. 국민들이 지금 당신에게 묻고 싶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좀 다르게 보셔도 되고 아하. 또 실제로 아까 서면으로 하는 것들 전부 다 답변서는 옵니다. 결국은 이제 다 얻어줄 수 있는 것이니까. 근데 시간 끌기 말씀하셨는데요. 제일 뭐랄까 짜증나는 답변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열심히 한 5분간 뭐 질문을 해요. 1, 2분간. 네. 그러면 다 듣고 나서 의원님 죄송한데 잘못 들었습니다. Once again.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시간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요.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이렇게 꼭 넘어가죠. 그것도 몰랐던 영업 비밀이네요. 그 영업 비밀이네 진짜. 네. 자, 근데 지금 이제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도덕성 검증,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롬에서 남이 하면 불륜. 이게 인사청문회에서 대표적인 소모전이라고 하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미국처럼 여야가 미리 모여서 쭉 검증할 수 있는 거 서류 검증을 해보고 자 요쯤 되면 문제가 없으니 한번 좀 올립시다.
정책 검증 쪽으로 갑시다. 이런 절차를 좀 만들면 안 돼요? 근데 사실은 우리도 있죠. 우리도 이제 있어요? 그걸 국회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린 대부분 이제 청와대가 인사수석, 인사를 하지 인사위원회.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인사 대상자에 오르신 분들이 예를 들면 청와대에서 당신이 이런 내정자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2배수, 3배수다라고 하면 그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인가요? 그거에 다 서명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100여 개 정도의 질문지가 있거든요. 질문지 예. 답 적다가 집어 던진대. 나 안 해. 그래서 200개. 예. 항목이 200개예요. 그래서 그 질문지에 다 본인이 체크해서 그래도 청와대 인사수석이나 이런 데에서, 그리고 또 민정수석이나 이런 데서 다 검증을 해본 이후에 이제 국회로 제출을 하는 것이니까 예. 기본적인 것은 크로스 체킹이 되는데, 문제는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외의 것들도 무수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툭툭 튀어나와요. 예. 저희가요, 나와요, 기자들이 진짜. 모여 앉아가지고 예. 그 200개 항목을 체크를 해본 적이 있어요. 내가 그 대상자라는 입장에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봤어요. 진짜로. 56번째에서 그 집어 던졌죠? 한 50번쯤 넘어가면 정말 등골이 쭉 뻐근해져요. 그때 집어 던진대요. 예, 아니, 나안 해. 그만큼 이게 힘든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제출 들어온 거 말고 또 있는 시작되는데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경화 지금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지금 논문 문제하고 예. 그다음에 전셋집이라고 했던 게 알고 봤더니 이화여고 그 교장의 법인의 집이었다. 집이었다라는 이런 거는 세세한 검증을 하기 전에 솔직하게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아쉽죠. 예. 그런 거 보면 문제는 많아도 솔직하게 얘기하는 건 내가 1등인데. 그리고 재산 신고 같은 경우도 예. 1년 12달을 날마다 하는 게 아니라 신고 기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12월 그렇죠. 30일 예. 이러면 11월 달에 예를 들면 군인 출신인데 예. 방산 주식을 막 가지고 있다가 인사청문회가 되거나 재산 신고를 하려고 하는 12월쯤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서류상은 절대 걸리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다 공개되고 뭐 그런 거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예. 어떤 하자가 정말로 이게 낙마를 할 정도로 심각하냐 안 심각하냐 법 위반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예. 거짓말하는 거에 대해서 더 염증을 느끼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죄송합니다. 네. 이랬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요즘은 아닌데 네. 예전같이 80년 90년대는 또 2000년 초반까지 남편이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부인이 막 이 그 돈을 알뜰살뜰 모아갖고 무슨 재개발 딱지를 산다든지 네. 집을 조그만 거 하나 사고 팔고 이런 거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남편한테 일일이 다 얘기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몰라서 대법 이런 건 진짜 대책 없는 거야. 남편이 관여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부인이 알뜰살뜰해갖고 좀 잘 살아보려고. 예. 근데 나중에 보면 사는데 한 10배를 뛰어. 이게 투기 아니에요. 네. 못 피해가는 거지. 네. 아니 그래서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하자라고 여야가 암묵적 합의가 있었잖아요. 예. 2005년도 인사청문회 이전에 한 거에 대해서는 좀 관대한 잣대를 좀 아, 들이대고 2005년서부터 인사청문회가 시작했어요? 예. 2005년 이후에 이게 청문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 뒤에 이런 행위가 벌어진 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적용하자. 이런 암묵적 합의가 좀 있잖아요. 50 비리 조사 청문회는 그 이전에도 했었잖아요. 그건 이제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말 그대로 청문회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여의도 탈곡기 SBS 원일이 선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강진 의원님 인사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10시 반에 다시 찾아뵙고 두 분은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습니다. 바이바이.